금감원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는 건 23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알고 있었죠 당연히. 하다못해 뭐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데 뭐 한 1억 정도 차이가 얻었어. 애매하죠. 근데 이게 지금 100억대잖아요. 예. 제가 정확한 액수를 아는데 그건 우리 기자들이 2탄을 풀어야 돼서 오. 여러분 모르시죠? 예. 100억대 얼마인지. 예. 예, 150억 넘습니다. 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차익이 예, 200억에 가까운. 200억. 아니 의도심 하지 마시고. 200억에 예, 가까운. 저희 노컷뉴스 단독 2탄 나갈 거예요. 예. 예, 2탄도 있고. 언제 나갑니까? 아 시점은 지금 좀 이게 조율. 3부 토건 갑니까? 가시죠. 갑니다. 예. 3부터가 우리 노컷뉴스 CBS 예. 노컷뉴스 단독이라면서요. 아시죠? 예. 예. 요거는 봤어요. 또 봤어요. 꼬리표 달고 들어가요. 오. 네, 민주당에서 겁나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면서 제가 오늘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 정무 열받아가지고 네. 금감원 뒤졌어. 그렇죠. 진짜.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안 줬거든요. 이거 이미 작년 그 2023년 벌써 6월에 그래서 원래는 뭐 간단히 설명 아시겠지만 시청자는 모르셔서 이 주가 조작이 일어나잖아요. 조작이 이제 그 거래량과 고점 대비 저점 그 예. 거래량과 시차를 봐요. 그리고 어차피 거래소에서는 누가 매매인지 다 나와요. 나오죠. 예, 차명 계좌 다 털 수 있어요. 다 털어요. 근데 이제 차명의 그 뒤에 있는 전주까지는 검찰 고발해야 그건 검찰이 해야 되는데 돼요. 그거까지는 거래소 맡기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한 1년 반 들고 계셨네. 1년 예? 반이나 들고 있었어요? 1년 반 들고 이건 있었잖아요. 말이 안 돼, 이거. 예, 발생한 거 2023년 6월이에요. 한참 잘 나갈 때 그러네. 윤석열 잘 나가고 이때 근데 우크라이나 이제 하고. 요거는 그 증권거래소가 이상 심리 분석을 한 게 작년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감원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는 건 23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알고 거예요? 있었죠 당연히. 아. 그거는 제가 그거 아니고 나쁜 놈들 요거 담당하는 수사하는 사람 팀장들 있거든요. 검사역. 예, 검사역들 물어보잖아요. 딱 보면 안 돼 그냥. 그냥 그러니까 의혹이란 건 뭐냐면 이게 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수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소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거나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액수와 하다못해 뭐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데 뭐 한 1억 정도 차익을 얻었어.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하죠. 솔직히 뭐 그 정도 그게 빈번하게 발생하면 모를까. 그 정도 가지고 거래소 맡겨서 우리나라 그렇게 자본주의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하긴 하되 오케이. 좀 뒤로 밀어놔. 네. 근데 이게 지금 100억대잖아요. 예. 제가 정확한 액수를 아는데 그건 우리 기자들이 2탄을 풀어야 돼서 오. 여러분 모르시죠? 예. 100억대 얼마인지. 예. 예, 150억 넘습니다. 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차익이.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대주주와 경영진이 해먹은 게 150에게 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얼마 해먹었는지는 아직 안 모른다. 나와서, 예. 그건 검찰이 조사해야 예, 된다. 지금 시장 그 한국 거래소에서 나온 저 나오잖아요. 이복현 100억대 이익 실현. 저런 마치 120억, 110억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 이복현이 이러시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액수 지금. 200억에 가까운. 200억. 아니 의도심 하지 마시고. 200억에 가까운. 예, 저희 노컷뉴스 단독 2탄 나갈 거예요. 예. 예, 2탄도 있고. 언제 나갑니까? 아 시점은 지금 좀 이게 조율 중인데 제가 쓰는 게 아니라서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일단 옛날 조성욱 회장과 그의 일가 친척들이 1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그렇죠. 났잖아요. 법인명, 예. 가족명 예,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너무 무식하게 털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 계좌가 네. 주문을 사고 팔고 넣으면서 이게 이제 주가 조작성 주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통장 매매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상 거래라고 보고 한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소수 얘가 누구고 누군데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딱 어느 정도다. 그러면 얘네들은 주가 조작 계좌다라고 증권거래소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분석을 해서 딱 뭐 이거는 거의 뭐 필터링하면 나오는 그런 수치인데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당시의 대주주 일가가 이렇게 이익을 받구나 사고 팔고 시점을 보면 그런 건데 금감원이 이 다 차려진 밥을 왜 그러니까요. 증권거래소의 분석 이후에도 지금까지 들고 5달을 있었을까? 묵혔냐? 예. 이게 혹시 당당 검사에게 휴가 갔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아니, 이제 증권거래소의 분석은 나온 거는 작년 가을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하면 담당 검사는 코인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겠죠. 아. 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코인이 중요하다. 예, 자본시장 코인이다. 여기 이제 뭐- 검사역입니다. 검사역. 검찰 검사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 금감원에 검사역. 예, 예. 이런 거 보는 분들. 예. 아무튼 사정은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요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 그 제가 대학교 때 주식 동아리에서 제가 좀 알거든요. 아, 예, 요거 통정 매매 저도 좀 해봤어요. 예. 아. 예, 다 망해서 그렇지. 아. 예, 요거 뭐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라 부를 수도 없어요. 솔직히 미국, 영국에서 바라봤을 때 이 시장은 진짜 이런 시장도 없어요. 예, 완전히 털어먹는 시장이야. 예, 자본의 상도이도 없는 이런 상도이가 시장이거든요. 없다. 예, 안 잡히면 지 거야 무조건. 예, 상장 뭐 지분 쪼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합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그러다가 100년형 받아요 100년형. 종신형 나옵니다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자본주의 근본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재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다 해먹어요. 다 해먹. 그게 대표적 사건이 도이치모터스예요. 네, 도이치모터스는 근데 뭐 좀 복잡하니까 하나만 껍데기를 놨어요. 하나 이제 통정매물 한 칸 놓고 튕겨서 김건희가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딱 하나예요. 그것도 조사하겠네. 이제.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무식하게 했을까? 아니 계좌가 어느 게 법이 이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 그 조 회장님 빨리 해먹고 나가려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가족 뭐 법인 이거 바로 걸려요. 너무 단선적이야. 차명도 안 썼구나 이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그게 의심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아. 나라면 이렇게 안 하겠는데? 그러면 백이 있었던 거지. 백. 내가 이렇게 해도 조사가 진행이 안 될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제일 하나는 의문이었어요. 차명을 안 썼다는 거는 그 계좌 자체가 차명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있죠. 조성욱 회장 이름 계좌다. 사실은 그 돈의 주인은 조성욱 회장이 아니라는 거지. 생각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저는 누구요? 갈공동 김씨 생각했는데. 아직 뭐 하는 거니 지금? 대답도 안 하고. 아니 뭐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고. 그렇죠. 누군지 뭐 그럴 모르겠지만.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고민 중인데 들려오는 설은 뭐냐면 이게 제가 물어보면 답은 윤석열 정권은 그럴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우리가 같아요. 상상했던 그 상상 이상이잖아요. 네. 설마 대통령이 비아폰도 아니고 최상병 사건 때 장관에게 개인 폰으로 전화했을까? 전화합니다. 맞죠. 전화해. 겁이 없어. 그러니까요. 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마 그랬겠어? 라고 기사 쓰잖아요. 5번 나와요. 5번 나와. 제가 그 5번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김건희 윤석열은 제가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아요. 아니 삼부랑 김건희 여사랑 삼부의 회장 전임 회장하고 네. 김건희 여사랑도 뭔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유명하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아니 돈을 원래 중매시켜줬다는. 아니까는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전 회장이지, 알고 그거는 전 회장. 그전 회장하고 알고 지내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거기 알고 지냈고 사실 조남욱 3부의 기존 조남욱 회장이 윤석열 검사에게도 철마다 뭐 그러니까. 소고기 선물 보내고 주고. 네. 다 하고 그래서 알고 있다. 여사도 같이 알고. 그러니까 알고 그랬던 있다. 사람이죠. 예. 그런데 간도 크게 그 삼부 토건을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린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글로벌 포럼에 네. 삼부 토건 당시에 관계자를 데리고 간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삼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네. 우와, 그렇죠. 그냥 1,000원짜리가 5,000원이 된 거야. 당연히 뛰죠. 2달 반 만에. 네. 그럼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음. 그런 거 조사해야지. 근데 조사를 하도록 금관에 넘겼는데 안 했다. 어떤 거대한 힘이 막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야, 합리적이시네요. 합리적 추론. 그러니까 그렇게 해먹은 거야 그냥 겁대가리 네. 없이.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왜 삼부통 관계자를 거기 포럼에 데리고 갔는지 또 원희룡 장관도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쭉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이 몇 면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삼부토건 정도가 뜬금없는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 5월 14일 날 멋쟁이 백만에서 내일 삼부 체크해라고 그쵸. 얘기하고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다음 날 젤렌스카 여사가 오고 그 다음 날 5월 16일 날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그렇죠. 그 뭐죠 블라디미르 젤렌스카 아무튼 성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방한한다는 건 그 전에 제가 그 당시 기사를 한번 쭉 봤는데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강조했던 우리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맞아. 요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게 테마주가 될 수 있는데 두드러지게 삼부토건이 사실은 그 전에 해외 공사 실적도 잘 없던 맞아요. 이곳이 떴던 배경은 뭐냐? 그러니까 작전 세력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재료를 확 키워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좀 더 명분을 주는 도드라짐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윤석열 정부에서 그 도드라짐을 줬느냐? 거기 그 하나가 이제 그렇죠. 원희룡 장관과 같이 간 삼부토건 관계자가 될 수 그렇죠. 있죠. 이런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의혹이지만 좀 밝혀져야 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거의 퍼즐은 다 뭐 바둑으로 보면 다 이어놓고 마지막 한 수만 넣으면 그냥 집 완성돼요. 거의 완성 단계 왔어요. 이게 날짜부터 보세요. 5월 14일 날 멋쟁이병 단톡방에 3부 올리죠. 그렇죠. 근데 이틀 후에 5월 16일 날 여사가 방한하네. 젤렌스키. 그리고 5월 17일 날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나와요. 예. 딱딱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 보면 5월 12일부터 거래량 늘기 시작합니다. 요게 전형적인 이제 꿈틀꿈틀 시작하거든요. 그게
맨날 이렇게 자기들끼리 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약속한 대로 안 사고 먼저 사는 놈들이 먼저 좀 사는 있어. 먼저 사. 왜냐면 먼저 사야 또 좀 세서. 더 저가에 사거든. 그래서 네. 그럴 수 있고. 근데 지금 아까 5월 15, 16, 17이 쫙 일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내일 3부 체크하고라는 이종호 블랙펄 인버스트먼트 대표의 말은 그 일정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알고 있었던 거죠. 골프장 3부 아니지. 네, 말도 안 아니죠.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유상범 의원님이 골프장 3부 맞죠? 하니까 임성근 없는데요. 에이, 여기 3부. 그건 유상범 의원이 좀 웃기려고 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유상범 의원님 민주당 첩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골프장 거기서 골프장 3부가 왜 나옵니까? 아니 이게 이그 3부인지 알았으면 근데- 그런 질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은 금감원은 이제 수사권이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로 넘겨야 되잖아요. 네. 이걸 안 넘기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음. 저 이익금 있잖아요. 네. 다 해외로 빼돌리고 당연하죠. 은닉하고 그래서 나중에 검찰이 들어가 가지고 다 환수하려고 그러면 땡전 한 푼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뭉갠 게 정말 나쁜 게 처벌을 안 하고 어떠한 힘이 누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나쁜데 그 이익금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없는 거. 피해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딱 올려 5천 원까지 갔다가 또 뚝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서 샀던 개미 투자자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징벌을 해야 되는데 검찰 조사가 아직도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금감원에서 넘겨야 되는데. 주가 조작 세력은 많아요. 검찰 가면 주가 조작 잡혀온 애들 많거든요. 많아서 세력은 많은데 그런데 권력은 사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부 사업들은 정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권력이 주가 조작과 개입됐다.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위임한 정부가 정부가 예산 어디 뭐 투자를 하거나 이래서 뭐 AI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에 투자를 한다거나 발표되면 해당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 정부가 거기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가 어디서 뭐 카지노 가서 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련 정보가 새서 특정 세력이 이득을 본다? 이거는 엄청난 범죄죠. 이게 정확히 권력형 게이트예요. 그렇죠. 밝혀지면. 맞아요. 그래서 물론 그냥 단순 주가 조작 세력일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일단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음. 어떤 재료화돼 있고 음. 또 마침 이종호 대표가 여사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 묘하죠. 묘하죠. 아이고 이것도 지금 계엄 아니었으면 얼마나 뭉갰을지. 예, 저희도 지금 이 취재를 지금 빡세게 하면서 하지만 사실 취재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네. 이게 아무리 땅을 파도 물 밖으로 조금 머리가 나와야 저희가 끄집어 당기지. 누군가가 이제 제보를 탁 해줘야죠. 예, 딱 그렇죠. 넘겨줘야죠. 제보 내지는 넌지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럼요. 근데 권력이 셀 때는 아예 숨어버리거든요. 아예 숨어버려요. 말을 네. 또 안 쳐. 누가 네. 말하려고 해도 사실은 내부 고발자가 힘든 게 말을 하려고 해도 한다면 자기 사실은 직장도 잃고 다 그렇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취재 과정에서 내부 내부 관계자가 제대로 얘기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말 기대하기 쉽지 힘든 않습니다. 상황이에요. 쉽지 저 않습니다. 아프로디테님 말이 맞아요. 네. 진짜 겁도 없고 법도 없고 어. 건희 여사님은 진짜 대범하시다.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와. 제가 인정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아. 성공한 주가 조작은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해요. 아직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 저 바보같이 계엄해가지고 지금 뭐 오늘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이철규 건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예를 들어 삼부토도 만약에 그렇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 한 2년 더 버텼다가 내가 도망가면 되는데 네. 여러 인생 망쳤다. 그렇죠. 일단 어떤 의미에서는 네. 우리 상남자 성열이 형 진짜 한 번에 다 데리고 지옥으로 가네요 지금. 완전히 그냥 블랙홀로 끌어들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그냥. 장동혁 의원이 3.1절 집회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계획. 계엄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장동혁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진공청소기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쫙 빨아들이고 같이 간다. 그 옛날에 저기 있잖아요. 그 레밍이라는 게 나왔던 네. 피리 부는 아. 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그럴 것 같고 거기까지만. 네.